일본 불매운동에서 자동차 부분 결과가 나와 여러분들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수입차 협회 발표 기준 2019년 상반기 수입 승용차 신차 등록 대수는 총 11만 866대로 전년 동기 대비 21.6% 감소하며 부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차 브랜드는 이런 상황에서도 동기 대비 10.3% 오르며 점유율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렉서스의 ES 시리즈는 4,915대가 등록되어 상반기 수입차 3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또한 혼다의 어코드가 3,512대로 5위, 도요타의 캠리가 3,313대로 7위에 등록되며 다시 한번 일본차의 전성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점유율 역시 2015년 11.9%에서 2019년 상반기 21.5%로 크게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7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무역보복에 불매운동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8월 신착 등록된 수부터 일본차 실적에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7% 감소한 1,401대만 등록된 것입니다. 특히 상반기 판매량 5위를 기록했던 혼다가 무려 80.9% 감소해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9월 일본차 신차 등록 대수는 총 1,108대로 발표되었습니다. 불매운동 충격을 그대로 받았던 전월보다 20.9% 더 감소한 상황입니다. 일본차의 수입차 점유율도 전월 7.6%에서 5.4%로 2.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상반기 점유율 21.5%에 비해서 4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것입니다. 특히 도요타의 타격이 심하게 나타났는데 6월 1,388대를 판매하여 올해 최대 판매량을 갱신했지만 불매운동 3개월 만에 27% 수준인 376대로 급감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월 평균 1,400대를 판매했던 렉서스는 수입차 브랜드 3위를 기록했지만 역시 9월 판매량이 471대로 추락하며 66%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차 브랜드는 다른 의류, 맥주, 여행, 화장품 브랜드과 다르게 제도의 변화로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정부가 9월부터 7자리였던 번호판을 8자리로 바꾸면서 불매운동 이후에 일본차를 구입한 것이 번호판에 나타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일본 제품 불매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사용하는 고가의 차량에 대해 부정적 시선을 감수하면서 구입하려는 수요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불매운동 기류에 신차 판매량이 80% 이상 감소한 닛산은 영국 언론을 통해 철수가 언급되었지만 최근 공식 발표를 통해 철수보다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기회를 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도요타 자동차의 2018년 일본 본사 배당액은 315억 원으로 한국은 일본 본사에서 볼 때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철수를 결정하기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버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남양유업 사태나 중국에서 있었던 한국 기업 불매 현상을 보듯이 한번 소비자에게 불매로 인식된 제품은 시간이 지나도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 쇼킹경제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 2년까지 적자를 감수하며 시장의 상황을 보다가 철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으로 쇼킹경제 마치 오늘은 일본 불매운동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들을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 여행부터 의류, 맥주, 자동차, 가전, 수산물, 식음료 등등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많은 일본 제품들이 불매운동 대상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유유히 불매운동을 피해가고 있는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의 일본산 말차와 오리가미에 대한 수입 재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이 한창이던 8월 초 말차와 오리가미는 글로벌 라인업 상품으로 제품 발주를 줄이거나 아예 중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라며 해당 물량의 수입량은 과거에도 미미했고 추가 발주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추가 수입을 하지 않을 것처럼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 24일 스타벅스가 이 두 제품에 대한 수입을 재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관계자는 이 품목들은 이미 6개월 전에 발주가 이뤄진 품목이라 기존 계약상 내년 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수입이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산 제품을 추가 발주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추가로 해명했습니다. 말차 오리가미가 혹시 일본산인 줄 모르고 드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담배입니다. 20여 개의 브랜드를 제조하고 있는 JTI 코리아는 대표적인 일본계 담배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메비우스, 카멜, 세븐스타 등이 있다고 합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8%를 쭉 유지해오던 이 담배들도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1% 하락해 7%의 점유율을 보였었는데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다시 8%의 점유율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담배의 특성상 브랜드에 대한 중독성이 있고 맛과 향을 대체할 품목을 찾기 어렵다는 점과 필 때도 특정 브랜드가 담배 갭이 겉면에 잘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저는 비흡연가라 이 품목들에 대한 대체품을 권해드리긴 어렵지만 댓글을 통해서 대체품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산으로 말이죠. 세 번째는 농기계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금주 위원실에서 조달청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최근 6년간 일본산 농기계들을 14억 9천만 원어치나 구입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농민들도 모두 불매운동이 한창인데 농촌진흥청에서 올해만 해도 약 6천만 원에 이르는 농기계를 구입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해당 제품들은 국산화율이 59.5%에서 86.4%에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현재 농기계 수입 비율이 45%나 된다고 하니 농촌진흥청이 앞장서서 국산화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불매운동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불매운동을 무색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 목표로 하는 일본. 현재 한국의 보이콧으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전혀 타격을 받고 있지 않다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일본인데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본의 TV에서는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일본의 음식과 문화를 만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일본은 여전히 관광객들에게 인기임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죠. 하지만 이를 접한 일본 국민들은 국민들을 바보라는 행위이다, 얕은 수로 소개를 하지 마라 라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TV의 모습을 비추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서양인으로서 실제 관광객 비중의 20%도 차지하지 않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일본인들은 서양인을 동경하고 서양인들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기 때문에 이들을 중점적으로 송출하여 일본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방일 관광객의 75% 이상은 일본의 인근 지역인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등에서 발생하는데 한국의 관광객은 무려 48%의 감소를 보여주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게 팩트니까 말이죠. 2018년 3천만 명이었던 방일 외국인을 4천만 명으로 늘리고 싶어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30% 이상의 증가를 기록해야 하는데 오히려 전체 관광객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실을 정신승리를 통해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역시나 일본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일본인 당사자들인데요. 니가타현의 한 민박집에서는 9월부터 한국인에 한해서만 숙박요금을 반값 할인해주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반딧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민박집은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다시 사이가 좋아질 것이다. 방일 여행객들에게 반딧불이 와 같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주고 싶다 라고 하는데요. 현재 일본 관광업계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현지 관광업자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서류 보안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의도적으로 수출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던 액체 불화수소를 국산화에 성공하여 반도체 생산 라인에 투입했다고 SK하이닉스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1일부터 양산 라인에 투입된 액체 불화수소는 국내 중소기업인 램테크놀러지의 제품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회사에서 공급 가능한 액체 불화수소는 연간 7,000톤으로 SK하이닉스 전체 수요량의 절반 정도를 혼자 감당할 수 있다고 하죠. 이미 작년 말부터 SK하이닉스와 램테크놀러지는 소재 국산화를 위해 준비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일본의 제조업 측에서도 금시초문이라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측에서는 지난달 30일 액체 불화수소도 아니고 기체 불화수소를 인심 쓰듯이 SK하이닉스에게 허가를 내주었는데 실제 공정에서 기체 불화수소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는 액체 불화수소를 국산화도 모자라 실제 공정에 투입했다고 하니 이러다가 정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소재 독립을 이뤄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는 미국이나 대만에서 사도록 합시다. 마이크론 영업이익 떡락, 실적 반토막, 추가 감산 선언. 네, 잘해보세요.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